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저녁 6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를 동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발언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도와주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고 희한한 대선판에 희한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거짓말, 망언, 실언이 계속되는 선거판인데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고 학력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3월 9일 선거는 국민을 심판하는, 국민의 수준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과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공익 활동하다가 정과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훈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문자를 썼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왔다.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 억강부약.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제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익 위한 정과 사범. 여당 대표의 망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승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정과 사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정과 기록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기가 차다. 송 대표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정과에 대해서 음주운전도 물론 잘못됐지만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뛰어가다가 급격한 마음에 했다며 이 후보를 감싸는 말을 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급하면은 음주운전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데 대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때 또 음주운전의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김승범 상은 부대변인은 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송 대표는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성남시 의회에 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를 청구했는데 시의회가 기각했다. 이걸로 소리 질렀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이 야당이 말하는 정과 4개 중 하나라고 했다라고 딱 예시를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당시 시의회와 성남시는 기물손괴, 직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소리 질렀다고 기소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송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소리 질렀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 선고가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상대가 변호사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 질렀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법적 모독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체제를 부정하는 거죠. 김성범 부대변인은 이어서 이 후보의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사 PD와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던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 검찰 법원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합니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칭을 도와준 거니까 공범이 된 거죠. 죄를 지은 이재명 후보나 옹호 발언을 한 송영길 대표나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말치고는 치졸하고 옹색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평이 참 깁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저도 같은 정과 공범인데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 나눠줬다가 걸렸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을 준수하며 지하철역 바깥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수많은 공직 후보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정과는 훈장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있네요. 하도 이게 시련이 지나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도 이렇게 깁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의 전과사법이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도 야당 후보 배우자가 반말을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부부 사이의 반말이 문제인가? 대통령 후보의 욕설과 전과가 문제인가? 선거의 격을 떨어뜨리는 장본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과하길 촉구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변호사라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드린다면 법을 계급투쟁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급에, 자기 세력에 유리한 법 적용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편을 위한 것이다.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 법이다. 상대편을 잡기 위한 것이 또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급투쟁론자들이고 문재명 세력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송영길, 이재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재명 씨가 지난 9월에 쓴 글도 이 송영길을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 방송 PD 문제인데 토금 마피아들과 파크뷰 특혜 분양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아니 도와주면은 범죄가 되는데 유죄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해괴한 판결을 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법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상권 분립도 무너집니다. 공공병원 설립운동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논리의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나섰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합니까? 공공병원 설립운동 하다가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돼가지고 공공병원 설립운동하는 게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래서 내가 탄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가는 적고 법률 기술자는 많다는 겁니다. 바로 송영길, 이재명 전형적인 법률 기술자입니다. 법률을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해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정의를 구현한다. 민주화 투쟁을 한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률 기술자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교육에서 아주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법 철학,
그리고 법제사, 국제법, 이 교육이 부족하니까 오로지 법률을 기술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송영길처럼 자신을 변명하는 데 써먹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법을 바로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